창원 지역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경매로 집들이 200채가 넘어왔는데요. 그 투자를 하시면서 특히 아파트 투자하시면서 파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몰빵하지 마라.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시장은. 그래. 전문가들 예측하는 것이 100% 맞을 수가 없고요. 확률이 좀 높다 뿐이지 빗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하지 마라. 매수를 하시는 건 저는 강력하게 비추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매수하실 때는 시기를 나눠서 사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올 분기마다. 가을에 그냥 확 다 사버려요. 돈 있다고 막 사는 거죠. 근데 2년 뒤에 아니면 일정한 시기에 갑자기 뭐가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규제가 나왔다, 아하. 그 무슨 어떤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 그럼 한 번에 만기가 돌아오는 물건들이 한 번에 힘들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다 오죠. 네네네. 네, 자본에 따라가지고 상반기 하나 하고 하반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시기를 나눠서 오르는 거 보고 또 사셔야 돼요. 엄청난 꿀팁 아니에요. 한 네. 군데 몰빵을 하지 마라 하더라도 이게 1년 같으면 뭐 이렇게 분기별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네네. 뭐 올게 한 2개 했다면 내년에 이렇게 나누어. 오, 그거 괜찮네요. 자, 그리고 가끔 이런 분 있거든요. 나는 안 팔 거야. 아, 그냥 관뚜껑 닫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농담삼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채수가 있으시면 적당히 팔고 적당히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 적당히 시기를 돌려야지. 보면서. 근데 막 파는 것들 신경 쓰기도 막 번거로우니까 나 이 지역에 좀 괜찮은 물건이니까 그냥 가져갈래 라고 쭉 가지고 가시는데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이 장기간 하락하게 되면요, 힘들어집니다. 서울조차도 저는 적당히 팔 때는 팔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투자는 강남조차도.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실거주를 해도 너무 장기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면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장기적으로 가면 그래서 살짝 옮겨줘야지. 그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뭐 3억에 샀다. 지금 뭐 6억이 돼 있잖아요. 그럼 나 다주택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6억에서 그냥 매도하고 빨리 나와. 다시 그 아파트를 사더라도 거래가를 한번 올려야 됩니다. 그래 이제 또 6억부터 비과세를 받고 6억부터 양도세 계산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 적당한 시점에 한번 좀 팔아줘야 돼요. 네, 너무 네. 고지만 하지 마라. 난 죽을 때까지 간다.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렇죠. 좀 시장이 좋다고 해서 영원한 시장이 없더라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뭐 부산으로 치면은 남포동이 좋았다가 서면이 좋았다가 해운대가 좋았다가 이 시장이 자꾸 옮겨지기 때문에 시장 따라 가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라는 거는. 그렇죠. 그러면 네. 경매를 너도 나도 다 해야 됩니까? 경매를 관심 있으시면 하시는 것도 괜찮죠. 저는 다양하게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경매는 사실 기술입니다. 권리 분석하고 그렇죠.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기술인데 잠깐만. 네. 기술은 기술인데 이게 개인이 다 공부해서 하기는 조금 버겁지 않나요?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쉬운 일 아닌가? 수수료가 나가나? 수수료 1% 수수료 나갑니다. 네. 1% 정도는 주고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근데 물건에 대한 것은 본인이 분석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매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경매도 시장의 흐름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제가 경매를 하게 된다면 지금 막 올랐다가 떨어지는 시장. 네. 예를 들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굳이 뭐 경매를 안 받아도 된다고 봐요. 네. 서울은 저는 시장이 불확실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심리에 올라간 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저는 경매는 개인적으로 응. 하락의 골이 깊어진 곳을 더 이미 선호합니다. 바닥치가 있는 바닥친 거. 곳,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점들을 보이는 지역이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물량이 있는데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이런 지역에서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는 게 저는 더 가장 낫다고 보고요. 안전빵인데요. 네. 여기서 더 이제 제가 흐름을 봐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바닥을 찍은 지역에서 올라가는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야죠.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좋고 흐름도 보고 기술로서 싸게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게 경매인 예. 거죠. 그렇죠. 그러려고 경매를 하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 보니까 물건에 대한 분석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흐름 투자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지역적인 상승과 하락을 보는 눈을 안 키우시는데 물건을 많이 그렇죠. 보죠. 둘을 겸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올라가는 장에서 투자하는 기법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름장에서 경매를 투자하는 방법, 하락장에서 경매를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오름장보다는 약간 하락장을 조금 더 뭐 추천하는 바이고, 그리고 올라가는 장에서는 초기에 너무 많이 오른 시장에서 또 올라갈 것 같으니까 또 올라가니까 경매를 하는 것보다는 초기 상승 흐름인 지역에서 또 경매하는 거는 또 괜찮다고 봅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를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듣고 보니까. 근데 말은 쉬운데 그 흐름을 못 보시잖아요. 이게 문제죠. 어렵죠. 되게 많이 어렵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경매라는 게 물건 자체 하나 가지고만 분석을 많이 하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따르거나 이런 걸 잘 읽어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제일 잘 읽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운선인 것 같아요. 물건도 맞습니다. 물건이지만 근데 그 흐름에 의해 가지고 내가 조금 산 가격에 샀더라도 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마인보이님 얘기로 시장 흐름을, 물건도 좋지만 시장 흐름도 꼭 유념해라. 네네. 얘기를 유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을요.